자, 안녕하세요. 교과서 182쪽에서 183쪽 체세포 분열 관찰하기 할게요. 선생님이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요. 자, 탐구 목표는 양파 뿌리 끝을 이용해서 체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인데, 이거는 2학기 때 학교 나오면 우리 꼭 같이 해보도록 해요. 준비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 양파 뿌리만 팔진 않으니까 양파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에탄올, 아세트산이 많은 이제 그 실험 재료들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하나하나 이제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를 펼치시고 교과서에 필기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교과서를 필기해서 오늘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할 점은 가위하고 안전 면도날을 사용하는데 손을 잘 다쳐요. 면도날에는 그 종이에 베어 보셨죠? 면도날에 베이면 진짜 아프거든요. 조심하시고, 묽은 염산은 그냥 들어도 무섭죠. 되게 강한 산이기 때문에 손이나 눈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보안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덮개 유리를 누를 때, 그 프레파라트를 만들 때 슬라이드 글라스는 좀 두꺼워요. 근데 그 위에 덮는 유리는 엄청 얇거든요. 커버 글라스가 정말 얇아가지고 그거를 기껏 잘 표본을 만들었는데 그걸 누르다가 깨져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덮개 유리를 누를 때는 살짝 눌러야 돼요. 자, 과정 볼게요. 양파 뿌리로 현미경 표본을 만드는 과정인데, 물이 든 유리컵에 양파의 아랫부분만 잠기게 해서 양파를 기를 거예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네. 그러면은 이 양파 뿌리가 좀 길어져 나오죠. 선생님은 냉장고에서 양파 윗부분이 나오는 것까지 본 적이 있는데, 양파의 강인한 생존력으로 양파 뿌리가 길어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기른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1cm 정도 잘라서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이제 3대1로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둔다는데, 에탄올은 이제 알코올이잖아요.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이라는 약간 약한 산성을 띠는 용액 두 개를 섞어두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파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그 뿌리 끝부분에서 체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그 양파 뿌리 끝부분이 다시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동안에도 얘가 막 체세포 분열을 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죽어버리거나, 그죠? 썩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괴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담가두는데,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는 실험실에 그런 그 표본들 있죠. 그 무슨 용액에 담궈가지고 그 표본 썩지 않게 해가지고 표본병에 담겨 있는 거, 그런 게 공포영화 같은 거에 이제 과학실 나오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썩지 않도록 표본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괴사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도록. 그래서 양파 뿌리 조각에 그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섞은 용액을 넣어두면, 자, 이건 필기인데요. 그 옆에다가 이 과정을 고정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체로부터, 살아있는 그 생물로부터 채취한 후에 그것을 표본 제작에 적합한 상태로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얌전히 있게 만들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시키기 위한 과정인데, 이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양파 뿌리 조각을 할 때는 요 정도, 에탄올과 아세트산 정도가 적합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생물 전공을 하게 되거나 연구소에 있게 되거나 무엇을 하게 되면은 그때에는 그 고정하기를 다른 용액을 가지고 하게 되실 거예요. 자, 나의 이제 뿌리 조각을 50도씨에서 60도씨의 묽은 염산에 8분 정도 담궈두래요. 그래서 아까 온도계가 필요한 거였는데, 여기 그 비커 안에다가 이제 시험관을 넣고 시험관 안에다가 양파 뿌리 조각을 넣은 다음에 고정시킨 거, 그걸 넣은 다음에 약간 뜨거운 물에다가 8분 정도 담가둔대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양파 뿌리 정도야 우리 이로 씹어 먹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좀 연하게 돼야 돼요. 이제 식물들은 원래 세포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좀 연하게 하는 과정, 이 과정을 해리라고 합니다. 분해하다 할 때 그 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의 뿌리 조각을 증류수로 씻어서 깨끗한 물로 씻어서 받침 유리에 올려놓고 받침유리를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라고 하는데 그 조그만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올려놓고 뿌리 끝부분을 1에서 2mm 정도로 자른 후에 아세트 올세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좀 익숙치 않겠지만 실험실에 오면 요거는 염색약, 요거는 뭐 해리하는 데 쓰는 거 이렇게 나눠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아세트 올세인 용액을 스포이드로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거는 염색하는 과정입니다. 핵과 염색체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색을 입히는 과정인데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기 이 부분은 염색이다. 염색체의 이름이 염색체인 이유가 염색이 잘 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염색을 할 겁니다. 네, 뿌리 끝을 해붙임으로 잘게 찢은 후에 덮개 유리를 덮고 고무 달린 연필로 가볍게 두드린다. 그러면 이 해붙임으로 표본을 만드는 과정인데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뭐 그게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는 굉장히 확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서 들어오는 빛이 투과되지 않으면 그냥 뭉쳐서 먼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넓고 얇게 펴져 있어야지 빛이 투과해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붙임으로 잘게 찢은 후에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커버 글라스를 덮게 되겠죠. 고무 달린 연필로 가볍게 두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이걸로 얇게 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필기하시고요. 자, 덮개 유리에 거름종이를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현미경 표본을 만든다. 거름종이를 덮은 이유는 그 주변으로 빠져나오는 염색약이나 물 같은 것들을 흡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열심히 하면은 그 안에서 약간 커버 글라스가 떠가지고 그 사이로 표본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섬세한 과정입니다. 자, 양파 뿌리 현미경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요.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는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그러니까 넓은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좁은 부분을 보고, 그래서 넓은 부분을 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확대해서 볼 때는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자, 분열하기 전,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해당하는 세포를 각각 찾아보자. 그래서 현미경 시야를 스마트 기기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하면은 더 찾아서 그리기 쉽다.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왼쪽 눈으로 보고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는 과정이 제일 오래 걸렸었어요. 자, 결과 볼게요.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그리고 분열하기 전,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해당한 세포를 각각 찾아서 표시해보자인데 이게 그 노트에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뭐 쓰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요 밑에 400배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 400배는 저반 렌즈 배율이랑 대물 렌즈 배율을 곱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물 렌즈 배율이 10이고 저반 렌즈 배율이 그러면 40이면은 400배가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곱해서 몇 배가 확대되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는 까닭은 자, 식물의 경우에는 생장점이나 형성층에서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양파의 뿌리 끝부분에는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 뭐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 이 정도로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세트 올세인 용액으로 염색된 것은 염색체, 뭐 핵과 염색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핵 안에 어차피 염색체가 들어있으니까요. 핵이 어쨌든 그 핵막이 다 이렇게 옆으로 퍼져버린 상태에서 염색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염색체라고 쓰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미경 시야에서 관찰되는 세포 중 분열하기 전의 세포가 분열 중인 세포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 까닭은 자, 세포가 분열하기 전 시기에 비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가 지속 시간이 더 짧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인에서 표본을 찾았을 때
갓 태어난 아이의 숫자보다 모두 성체가 되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겠죠.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기어 다니는 개체보다 걸어 다니는 개체가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우리가 기어 다니는 시기는 우리 일생에서 한 1년 반,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기는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외계인이 와가지고 찰칵 찍었을 때 걸어 다니는 사람 훨씬 많겠죠. 그 이유는 걸어 다니는 시기가 더 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도 분열하기 전 시기가 그러니까 분열하지 않고 그냥 원래 그 시기로 있는 것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덜 길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은 잠깐 일어나고 이제 분열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 상태로 있다가 다시 부족하면 다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까지 필기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굉장히 짧게 끝났네요. 10분. 자, 필기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